네, 안녕하세요. 마포장복 가족청약 프로그램 온가족TV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팀의 김민우 사회복지사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가 급격하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첫 선을 보인 온가족TV는 겨울을 바라보며 어느덧 4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가족TV는 온라인으로나마 마포장복의 가족분들과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재미와 정보, 그리고 운동복과 랜선 여행지 등을 소개해드리는 마포장복만의 특별한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을 놓치셨다면 오늘 방송을 보신 후에 꼭 다시 보기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저희 제작진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온가족TV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0010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지역사회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관리가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2단계 프로그램 운영 조치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운영을 유지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공간의 4제곱미터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 및 실외 프로그램 운영 하나, 격한 신체 활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휴식을 금지합니다. 셋째,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가 가능하며 정수기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 물병을 이용합니다. 넷째, 전 이용자 시간제, 사전 예약제 원칙으로 프로그램 시작 10분 전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실내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역관리는 복지관 1층 현관에서 이루어지며 외부인 출입 및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 목적 및 이용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용자 자가진단 문항에 하나라도 예 답변이 있을 경우 복지관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몸에 고열 또는 발열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둘째,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문하신지에 대한 여부, 셋째, 동거 가족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접촉자 중에 자가격리 중인 분이 있으신지에 대한 여부, 넷째,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중에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와 접촉하신 여부. 위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한 기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환경부와 교육부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래세대의 기후행동 실천 앱 기후행동 1.5도씨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세대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기후행동 1.5도씨가 환경부와 교육부의 협업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량은 산림 등 흡수량으로 상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후행동 1.5도씨는 모바일에 익숙하고 환경 감수성이 뛰어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앱인 만큼 쉽게 환경에 대해 설명한 앱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대상층에게 활용도가 더욱 높을 듯 합니다.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기후행동 1.5를 검색해서 내려받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기후행동 1.5를 검색한 후 관련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가족지원팀의 2021년 프로그램 모집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해서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프로그램 부분 운영과 휴관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20년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에 한해서 내년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우선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참여자 접수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2주간 접수를 받고 모집 정원이 미달되는 프로그램과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2주간 신규 참여자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참여자에 한해서 모집 정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식을 진행하며 사업 설명회는 12월 4일, 추첨식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생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지원팀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두 번째 소식으로 우리 가족 예술로 떠나는 여행 작품 전시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2월 7일부터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에서 장애가족 통합예술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제10회 우리 가족 예술로 떠나는 여행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만큼 많은 작품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마포장복 예술가인 우리 이용자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만든 미술, 공예,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12월 7일 온라인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시는 분들만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작품 전시회 10주년 기념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온가족 생생소식통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핫 이슈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온 가족 초대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마포장복의 귀한 일꾼 박소정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례 지원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포장복의 귀한 일꾼이자 가족으로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해주신 김진영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항상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에서 보게 되니까 좀 저도 감회가 색다른데요. 선생님 오늘 추운 날씨였고 또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네. 긴장하지 마시고 답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먼저 첫 번째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으로 올해 저희 1년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쉬시는 기간도 있었지만 복지관에서 저희와 함께한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선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할까 가장 힘들었던 건 출퇴근인데요. 약 20분 거리를 제가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고 일을 할 때 팀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줘서 별로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이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몇 달씩 같이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먼저 저를 찾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이번에 일자리 하는 게 처음이라 뭐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네, 사실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 가족지원팀의 취약지원반이라든지 클라이밍 프로그램, 또 청소년 원댄스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항상 뒤에서 또 필요하실 때는 앞에서 묵묵히 저희가 부탁드린 일, 그리고 선생님께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저희 팀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도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저희도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네, 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또 저희 친구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저희 복지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전에 몇 달 전에 직업 훈련하는 곳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온가족 TV 1화에 나오신 강동찬 복지사님 있죠. 네, 네. 거기 훈련생이 같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같이 면접을 보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사회복지사 참 뿌듯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음,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아, 저희 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도 그걸 보시면서 뿌듯하신 것도 있던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프로그램 하면서 느낀 점이 제 친구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네. 참 힘들겠다고 느꼈거든요. 네.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게,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장애인 일자리에 직원으로서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이런 점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복지관의 자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는 사무실에 좁은 자리라도 얻어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봤는데 그 청소하시는 다른 분들이 복도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자기 자리가 없이. 네, 네. 어느 날은 복도에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장소가 좀 좁은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복지관을 이전하면서 물론 이전 복지관보다 많이 넓어지고 환경이 개선됐지만 장애인 일자리 분들과 함께할 공간이 사실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사무실에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느끼신 아쉬움이 저희도 항상 보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되게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사실 가족지원팀에서 저희 팀, 그리고 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자신감이 넘치시는 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이렇게 어떤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일까 궁금했거든요. 음, 예, 자신감이 있다고 봐주시니까 음, 고맙네요. 네. 아마 제가 눈치를 안 보고 음,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팀원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시고 제 말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도 뭐 당당하다고 할까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자신감이 넘친다고 저희도 표현했고 말씀해 주셨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받으시는 이제 어떤 급료, 네, 급료에 맞게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인 또 어떤 업무를 가지신 분들 이러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또 저희가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온가족 TV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하고 싶다. 오, 엄마, 나 유튜브 방송 났다. 네,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보시고 함께 웃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올해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김진업 선생님을 온가족 초대석에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또 저희와 좋은 추억, 또 좋은 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저희는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바로 대책남녀 다시 보기. 대신 책 읽어드립니다. 마자한복 대책남녀 프로그램은 피치마켓에서 발간한 리북을 대신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쉬운 글로 엮은 책입니다. 혹시 친구의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리북 10호 방에 수록된 대책남녀 2화 1부 내 방에서 나가입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신 책 읽어드립니다. 마장복 대책남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들려드린 타조는 오늘도 달린다와 날개만 펄럭였을 뿐인데는 잘 들어보셨나요? 첫 시간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을 텐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꼭 들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귀여운 동물들과 자연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호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릴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신 읽어드릴 책은 네, 저희가 읽어드릴 책은 피치마켓에서 발간한 리북 10호 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책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쉬운 글로 엮은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수록된 방 초대하기, 내 방에서 나가와 무서운 이야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방에서 나가. 지호는 새로운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지호는 생각했다. 와,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방에 둬야지. 지호의 집은 방 하나 크기였다. 넓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침대와 책상도 있고 옆에 작은 부엌도 있었다. 지호는 생각했다. 오늘은 영우가 놀러 오기로 한 날이야.
영우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지호는 방을 청소했다. 침대 이불도 깔끔하게 폈다. 지호는 영우에게 줄 과자도 준비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문을 열고 말했다. 어서와 영우야. 안녕 지호야. 집이 깨끗하고 좋네. 영우는 지호의 침대로 갔다. 그리고 패딩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영우가 말했다. 편하다. 지호는 침대가 더러워질까봐 걱정했다. 나는 침대에 누울 때 옷을 꼭 갈아입는데. 영우는 손님이니까 참자. 지호는 과자를 가져오며 영우에게 말했다. 영우야, 네가 좋아하는 과자야. 같이 먹자. 영우는 과자를 먹으며 책상을 구경했다. 책상에는 로봇 인형이 있었다. 지호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로봇 인형이었다. 영우는 로봇 인형을 들고 말했다. 오, 멋지다. 영우는 로봇 인형의 다리를 움직였다. 지호는 로봇 인형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로봇 인형인데 망가지면 어떡하지? 마음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우는 냉장고가 있는 부엌으로 갔다. 영우가 말했다. 배고파. 집에 과자 말고 다른 음식은 없어? 영우는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들을 꺼내 보았다. 지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마. 집에 라면 있으니까 내가 끓여줄게. 그래? 영우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했다. 지호는 라면을 끓였다. 방에서 라면 냄새가 났다. 영우가 지호에게 말했다. 다 끓였어? 빨리 라면 먹자. 지호와 영우는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먹는 동안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우는 라면을 다 먹고 지호에게 말했다. 잘 먹었다. 이제 게임하자. 잠깐만, 식탁을 먼저 정리할게. 지호는 컵을 들고 일어섰다. 식탁에는 그릇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영우에게 말했다. 영우야, 식탁에 있는 그릇만 가져다 줘. 싫어. 나는 침대에 누워서 쉴래. 지호, 너 혼자 치워도 되잖아. 영우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지호는 화가 났다. 지호는 큰 소리로 영우에게 소리쳤다. 김영우, 너 내 방에서 나가! 활동하기,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면? 영우는 지호의 집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의 집에서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할까요? 아쉽지만 리북 10호 방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대책남녀는 1부와 2부로 나눠 대신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대책남녀는 다음 주에 리북 10호 방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의 네 번째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먹보장복의 가족분들이 본격 동화구연 성우로 참여해주신 옛날 옛적의 코너입니다. 지난 10월 온가족TV 2화를 통해서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포 가족분들의 숨은 재능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마포장복의 가족분들께서 성우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는 분의 목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영상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래동화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님 달님입니다. 함께 보시죠.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장터에 떡을 내다 팔아서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산 너머 잔칫집에 일하러 가야 됐어요. 호랑이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겠지? 맛있는 거 많이 싸갖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어머니가 하루 종일 잔칫일을 거들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산을 넘어 집으로 향했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우리 아이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얼른 가야겠다. 그런데 산 고개를 하나 넘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항! 너 가나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벌벌 떨며 떡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뭐예요? 결국 떡을 모조리 먹어치운 호랑이는 어머니까지 꿀꺽하고는 저고리와 치마를 걸쳐 입었어요. 아직도 배가 고파. 저기 오두막집이 있군. 오늘까지 먹으러 가야겠다. 얘들아, 엄마한테 문 열거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오빠가 호랑이를 의심하며 물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서 그렇단다. 그럼 엄마 손 한번 보여주세요. 야, 봐라. 하루 종일 일해서 손도 거칠어졌단다. 이제 문 열어주련. 오누이가 머뭇머뭇하는데 호랑이가 문을 푹 찢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무서운 호랑이가 오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큰일 났어. 얼른 밖으로 나가야 돼. 거기서! 뒷문으로 도망친 오누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우물에 비치자 호랑이는 우물 안에 비친 오누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놈들, 거기 있으면 내가 뭘 줄 알고? 히히, 오빠, 호랑이는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줄 아나 봐. 호랑이는 두리번 거리다 오누이를 찾아냈어요. 얘들아, 높은 나무 위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손에 참기름을 슥슥 바르고 올랐지요.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졌지요. 아이고, 어이쿠, 자꾸만 미끄러졌네. 그 꼴을 본 오누이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던 중 누이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히히, 도끼로 나무를 탁탁 찍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말이야. 히히.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어요. 쿵! 한 발짝, 쿵! 두 발짝, 쿵! 세 발짝. 이 녀석들, 꼼짝 말고 있어!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오누이를 향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벌벌 떨며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어요. 하느님, 우리를 구해주시려면 금 동아줄 내려주시고 우리를 버리시려 하던 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스르르 하고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함께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지요. 그러자 호랑이도 두 발 모아 똑같이 빌었어요.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좋아, 나도 올라가지. 그러나 그건 헌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끊기고 호랑이는 그만 수수밭으로 쿵 떨어졌답니다. 함께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두운 밤을 무서워한 동생을 대신해 오빠는 달님이 되고 부끄럼쟁이 누이 동생은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환하게 비추는 햇님이 되었대요. 네, 다음 코너는 강보원 실습생이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걸어서 마포 속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팀 실습생 강보은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 랜선 가을 여행에 담은 마포구의 자연 풍경을 되게 잘 감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랜선 여행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영상 보기 전에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랜선 여행기는 마장복 배틀트립 콘셉트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TV 프로그램 배틀트립처럼 진행자들이 각자 마포구의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기는 저 말고도 특별한 진행자들이 함께 출연해서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랜선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팀 실습생 강보은입니다. 저는 지금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걸어서 마포 속으로 2회기 마장복 배틀트립에서 보여드릴 여행지가 바로 이 망원시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어서 빨리 구경해보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강보은의 망원시장 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시장의 맛있는 먹거리와 정겨운 풍경을 함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강보은의 망원시장 투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댓글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팀 실습생 김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한강은 언제 와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탁 트이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한강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떠나보실까요? 마장복 배틀트릭 두 번째 여행지 김나라의 망원 한강공원 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한강에 나와서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틀트릭 두 번째 여행지 김나라의 망원 한강공원 투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김나라의 망원 한강공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김민우 사회복지사이고요. 저는 오늘 경의선 책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홍대 입구역과 근교에 위치해 있고요. 마포구에 있는 도시 문화공간이에요. 그래서 책을 주제로 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여행해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마장복 배틀트립 세 번째 이야기 김민우의 경의선 책거리 여행을 마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닫힌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게 남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책과 관련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니까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산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여행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마장복 배틀트립 세 번째 김민우의 경의선 책거리 여행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랜선 여행기에 담은 마포구의 정겹고 따뜻한 모습 감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걸어서 마포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강보은 실습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온가족TV의 마지막 코너인 행운 한 상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앞에는 상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쁜 종이에 이쁜 글씨로 무언가 써져 있는데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는 불만이다. 공간정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캐런 킹스턴의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에는 정리에 관한 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마무리하는 212페이지에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는 불만이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불만을 떨치고 즐겁게 살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가 유행인 요즘 국내의 한국정리 컨설팅협회 회장인 정희숙 컨설턴트도 한 인터뷰에서 정리는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나의 주변은 어떠신가요? 불만이라는 잡동사니가 곳곳에 숨어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부터 잘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온가족TV는 다음에도 신박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마장복 온가족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온가족TV의 네 번째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주 뒤에 2020년 온가족TV의 마지막 화인 5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홍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가족TV 5화에서는 온가족 오락관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중 초성게임과 스피드 퀴즈를 이용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익명으로 목소리만 들리게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출의 양희승, 조연출의 최지은, 작가 류리마, 프로그램 구성의 강보은, 김나라, 그리고 진행의 김민우였습니다.
주문하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택배에는 불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 불만이 들어있는 상자는 저희가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불만 상자를 내다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